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범죄가 일어나니까. 근데 사실상 지금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는 마련되기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냥 제 스스로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말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수능 끝나고 알바 구하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알바 자리도 많이 없고 그런 위험한 일이 있을까봐 좀 친구들도 많이 꺼려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걸 좀 해결할 방법을 좀 나라에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건 좀 격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보다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을 격리해야 된다는 얘기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기사는 보지 못했어요.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간에 아프신 분들이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회에서 분명히 도와줄 것도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 도와줄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사건들이 나는 거 좀 많이 안타까워요. 약간 방지 정도는 해줄 수 있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글쎄 뭐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강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그런 사고에 더 노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물론 죄를 달게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받고서 정상이 될 수 있게끔 치료가 급한데 치료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행동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뭐 건강검진이 됐던 그런 거를 통해서 좀 골라낼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는 매우 오래된 화제거리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1980년대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이 강력범죄의 원인이다 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정신질환자 중에 강력범죄자 비율보다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일반인 중에 강력범죄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1년에 1000에서 12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언론에 잘 보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예외 없이 보도가 됩니다. 과연 정신질환 때문이냐, 위험하다,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니냐, 정신질환자가 이러한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다 보니까 언론은 이것을 많이 보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언론 보도를 접하시고 불안감을 느끼시고 사회적 대책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시게 되는 건데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같이 살 수 없다든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거는 정신질환자들과의 접촉이 많지 않기 때문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오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간 현재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나 입원된 사람은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증정신질환자를 한 1%를 봤을 때 그보다 6배나 많은 42만여 명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잘 살아오고 있는 분이 많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잘 살아가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만나볼 수 있는 경험들이 일반인에게 없기 때문에 인식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순간 도전과 용기와 도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김성현 씨를 포함해서 우리 세 분 회원분들이 당황해하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와 정신장애인이 함께 꿈꾸는 클로바우스 공동체 소원 클로바우스 소개를 맡은 김승현입니다. 여러분,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무엇이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맞추시네요. 오기 전에 내가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공황장애 일려가지고 하고 못할 것 같았는데 근데 막상 시간이 되고 나니까 또 좋아져가지고 다행히 꿈 맞출 수 있어서 잘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안 끄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멋지게 이겨내고 그런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더 잘 알 거야.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는 어머니가 늘 해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삼남매의 장남, 위로는 누님이 한 분이 계셔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어머니는 저를 이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명 중 한 명꼴로 정신질환을 겪는지 아시나요? 바로 4명 중 1명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 10명 중 1명 정도만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바람과 달리 계속해서 일어나는 편견,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그러한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부터 게 처음에는 마스크도 끼고 장갑도 끼고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그걸 벗었거든요. 한번 벗고는 큰 용기를 내고 벗었는데 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얘로 이제 맞더라고요. 밝아졌죠. 더 밝아졌죠. 자유롭고. 전에는 마스크 끼면 안 좋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도 좀 고개를 좀 못 들고 다니는데 이제는 고개도 장당히 들고 특히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갈 때 마스크 끼고 들어갈 때랑 안 끼고 들어갈 때랑 틀리거든요. 대할 때 해주는 게. 그리고 호전도 될 수 있는 병이에요.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런 정신질환자분들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일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많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 그다음에 저희 당사자분들이 음악회라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능 기부 활동으로 이제 밴드 연습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같이 좀 하고 있어요. TV 매체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회원분들도 문화를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시고 또 이분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본인들의 재능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증상이 나아지고요. 네. 스트레스도 풀리고 행복해지고요. 네. 해피니스하고 퍼니스트해지는데요. 대인관계도 좋아지고요. 네. 자신감도 생기고요. 당당해지고요. 네. 생각도 바뀌고요. 저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는데 커피도 다른 분이 뒤져주는 거 보면 행복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해서 당당하게 보이고요. 네. 인정받고 싶고 뭔가 정신장애인의 의미 인식이 네. 일부분이나마 네. 도움이 됐으면 했어요. 연주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인간관계도 해보고 사람들이랑 어울려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사회성이 좋아져서 나중에 취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좋은 사람들도 있다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지역에서 충분히 서로 성장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장애라는 것들 그리고 문제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부분만 너무 보지 마시고 강점이나 잘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위험한 행동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95% 이상은 환경이 그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 사람들 자체가 위험한 사람들은 아닌 거죠. 만약에 제 옆집에 뭐 망상이 심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뭐 지나갈 때마다 쏘아 본다거나 하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 혹은 관리되지 않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놔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면 그들이 정말로 정신과적인 뭐 약물이나 증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혹은 일상의 그런 어려움들이나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해결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미국의 정신건강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전히 정신과적 증상이 남아있고 사회적 기능도 좀 잘 안 되시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좀 어려우신데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너무나 잘 살고 계신 거에 이제 놀란 거죠. 또 두 번째로 놀란 거는 바로 그 붙어 있는 이웃에 작은 아이 둘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이웃으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혹시나 옆집에 저렇게 건장한 남성의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이 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좀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도움이 필요하거나 혹은 위기 상황이 오거나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전문가가 바로 즉각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개입을 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이웃도 오히려 그런 전문적인 시스템을 신뢰하고 얼마든지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안전하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혹은 증상이 있어도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한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저는 먼저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저는 국가가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실제 경험해 보시면은 크게 차이가 없구나. 그냥 조금 마음이 조금 힘들 뿐이지 뭐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같이,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시설이 있는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차차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약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내가 같이 가고 항상 저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정신보건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형님으로 불러드리면 좀 달라요. 그냥 직원으로만 대하다 형님으로 불러드리는 분들은 조금 더 그분들도 본인 형님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고 또 이제 저를 또 챙겨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직원하고 뭐 이용하시는 회원을 떠나서 좀 더 인간적인 관계를 좀 더 맺을 수 있었거든요. 정신질환자도 주변에 누군가만 있어준다면 그분들이 뭐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편견을 갖거나 이분들이 위험하다거나 말들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정신장애를 가졌던 기타 어떠한 질환을 가졌든 간에 모두가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바람이 있다라면 좀 마음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살아가는 사회를 인해서 마음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안과 걱정보다는 만약에 우리의 현 공공정신보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차분하게 고치고 미리 예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사회적 대비를 하고 치료를 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